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일요일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상품 용역세 GST를 없애는 동시에 가족수당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을 늘리는 세금 정책으로 당이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GST 정책은 내년 4월 1일부터 평균 가구가 주당 약 4달러 25센트를 절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적으로 약 17만 5천 가구는 2026년에 가족수당에 대한 경감 기준이 해제되면 노동당 정책에 따라 주당 약 47달러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힙킨스는 일요일에 총리가 된 이후로 가족들이 직면하는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없애는 것이 묘책은 아니지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른 조치와 함께 의미 있는 차이를 제공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당의 10포인트 생활비 계획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5달러의 처방 비용을 없애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만드는 것과 같이 이미 예산에 도입된 변경사항이 포함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 정책이 예상됩니다. 액트당은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제거하려는 노동당의 정책이 저소득층 가구보다 부유층 가구에 3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정책이 전망이 없고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정당의 절박한 행동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노동당의 발표의 큰 승자는 뉴질랜드 가족이 아닌 슈퍼마켓 소유주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일요일 아침 클린 파워 페이먼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계획이 뉴질랜드 전역에 따뜻한 집과 좋은 일자리,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기후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에너지 효율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6,000의 보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구는 또한 추가 무탄소 주택 업그레이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30,000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는 이 지불금이 가족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뉴질랜드가 기후 배출량을 줄이고 순제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올해 선거에서 4년 임기를 요구하는 국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어제 인버카길에서 현재의 3년 임기가 너무 짧다고 말했으나 연장 여부는 정당들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선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은 또한 TY포인트 알미늄 재련소의 계속 운영을 약속했으며 튜어트 섬에서 연어 양식장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2020년에 탈락한 후 10월 14일 선거에서 국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7월 식품 가격 지수는 연간 9.6% 상승했으나 전체 식품 인플레이션은 둔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식료품 가격은 연간 11.9% 상승했고 과일 및 채소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7월 식품 가격은 6월에 비해 0.5% 하락했다고 뉴질랜드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소비자 물가 관리자인 제임스 미첼은 과일과 채소 가격은 이번 달에 4.1% 하락했지만 작년 이맘때보다 6.2% 더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5월에 3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식품 가격 지수는 4월로 끝나는 해에 12.5% 상승해 1987년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연간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인포 매트릭스 최고 경영자 겸 수석 경제학자인 브래드 올스는 7월에 비용이 상승한 품목의 수는 2023년 2월 이후 월간 총계가 가장 많았으며 2020년보다 거의 5배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매는 최근 상승 및 하락 패턴을 이어갔으며 interest.co.nz에서 모니터링한 최근 경매 결과는 지난주에 상승했습니다. 8월 5일부터 11일까지 모니터링된 경매에서 전국적으로 231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으며 전주 159개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125개 동이 경매에서 판매됐으며 전체 판매율은 54%로 전주에 50%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많은 구매자들에게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주 32%에 비해 판매된 부동산의 35%만이 등급 평가 이상의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매 활동의 수준은 매우 불안정하지만 경매로 판매되는 부동산의 비율은 몇 달 전 약 3분의 1에서 약 절반으로 증가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근 결과에서 주택시장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뉴질랜드의 약 900개 기업은 직장 내 형평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 임금 격차를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계획안을 공개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Zero, 웨어하우스 그룹 및 타워와 같은 많은 뉴질랜드 회사는 이미 성별 임금 격차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성별 임금 격차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은 성별 급여 격차를 보고해야 하지만 4년 후에는 직원 100명 규모의 기업에도 도입돼 성별 임금 격차를 보고하는 기업의 수가 거의 2,700개로 늘어납니다. 기업은 또한 급여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행 계획을 자발적으로 발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3년 후에 검토해 의무화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은 아직 초안이 작성되지 않았고 선거를 위해 상정될 때까지 의회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보고 시스템은 이번 임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뉴질랜드 제빵에 사용되는 비유기농 밀가루의 엽산이 강화돼 태아의 척추 이분증과 같은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샤 베럴 식품안정부 장관은 일부 제빵용 밀가루의 엽산 강화 움직임을 발표하면서 비타민 B는 건강에 안전하고 필수적이며 특히 임신 초기 아기의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 무스타파 박사는 이미 미국, 호주를 포함해 80개국이 빵을 만드는 과정에 엽산을 첨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업,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0원 3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8원 3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2원 30전입니다.